네, 2020 시흥혁신교육 컨퍼런스 세션 6 함께 키우는 돌봄 기회평등한 교육 진행을 맡은 예수초등학교 교장 김종식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요. 그만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의 모든 인적, 물적 지원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한 아이를 온전하게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지금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여기 네 분을 모시고 돌봄과 관련된 좀 문제점들과 좀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서천초등학교 이재화 교감선생님이십니다. 시흥시청 아동보육과 최윤정 온종일 돌봄 팀장님이십니다. 경기도교육청 이주영 장학사님이십니다. 이번 발제 제목은 시흥시 권역별 돌봄시설 인프라 비교와 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인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세 분이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이 세션의 토론문은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블로그 컨퍼런스 웹진 카테고리나 유튜브 제목 상세보기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시흥시 권역별 돌봄시설 인프라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시흥시의 지금 돌봄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지금 47개교에서 1, 2학년 학생이 만 26명입니다. 그 중에서 학교 돌봄에서 2,000명,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19.9% 정도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고, 지역돌봄 아이누리 돌봄센터, 그 다음에 아이누리 돌봄 나눔터에서 291명, 즉 3% 정도의 아이들을 돌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7,735명, 약 77.1%가 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좀 특이하게 권역별로 이렇게 좀 지리적으로 구역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정황 지역을 보면 시흥 월고초 외 19개 학교에서 1, 2학년 학생 수가 약 5,483명인데 돌봄 학생 수는 1,000명, 약 19.7%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 보면 백옷 지역 5개 학교, 백옷초나 백옷 한울초, 백옷 해솔초, 백옷 나온초, 백옷 누리초 1, 2학년 돌봄 이용 현황은 280명으로 약 13.4%입니다. 시흥시 이용 비율에 비해 매우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제 과밀 학급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봄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돌봄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지역에 학교 돌봄 및 지역 돌봄 확대를 통한 안전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좀 따르고 있습니다. 소래 지역은 은계초의 14개 학교 1, 2학년 학생 수가 약 2,420명인데요. 그 중에 560명, 23.1% 아이들이 돌봄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권역 중에서 가장 높은 학교 돌봄 이용률을 보이고 있지만 은계주군에 있는 은피초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학생이 377명인데 40명의 아이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어서 10.6%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매우 낮은 돌봄 이용 학생이 적기 때문에 돌봄에 관련된 민원이 매우 많아서 굉장히 좀 어려움에 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연성 목감 지역은 하중초의 10개 학교가 2,123명인데 약 440명, 20.7%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학교 돌봄 수용과 좀 비슷한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시흥 장현지구 개발이 지금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 유입이 이루어지면 돌봄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여기도 돌봄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 돌봄 현황을 보면 그 아이누리 돌봄센터 자료에는 지금 5개로 나갔는데 며칠 전에 1개가 더 오픈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맞습니까?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이고 현재는 5개 운영되고 네. 있는데 이용 학생 수는 131명. 그다음에 아이누리 돌봄 나눔터에는 약 160명. 그래서 총 291명, 3%의 아이들이 지역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흥시 지역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간과 인력 지원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좀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 서비스 개선 방안, 이거는 이제와 교감 선생님께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유휴교실을 활용한 번역별 돌봄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하나의 방안이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유휴교실을 이용한 건데요. 학교 내 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유휴시설 사용과 관련된 법령 어떤 재정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시흥시 직영으로 이루어질 때만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가 돼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정 재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현재 초등 돌봄 교실은 교육부 고시의 근거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일부는 아동복지법에서 학교 유휴교실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센터 내 안전 책임 문제와 예산 운영 문제도 좀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서울 중구청 사례를 보니까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간 사용 및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학교 시설 사용 승인 절차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할 때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내 돌봄센터 안전사고 책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위탁 인력에 대한 문제라든가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좀 법적으로 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좀 해결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돌봄 예산과 지자체 돌봄 예산의 통합 운영 방안도 법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 운영은 이제 지자체 인력 지원인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여기서 뭐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많은 협의와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돌봄 거점센터가 마련된다면 저희가 지난번에 협의를 좀 많이 했는데요. 특색 있는 거점센터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에 좀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뭐 스포츠나 문화예술 또는 뭐 다른 그 영역에서 좀 그 특색 있는 거점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그 이제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그 시흥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마을 교사들의 어떤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유휴교실이 있는 권역은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인데요. 유휴교실이 없는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지원 방안이 더 사실은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지금 뭐 아이누리 돌봄 센터라든가 아이누리 돌봄 나눔터가 있지만은 개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돌봄 이용률이 돌봄을 이용하는 학생이 적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 내 돌봄 시설 센터를 이렇게 신축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 아파트 내 공유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뭐 노인정을 좀
돌봄과 노인정 공유 공간으로 좀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요. 1층 아파트 어린이집처럼 1층 아파트 같은 곳을 장기 임대해서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돌봄 시설이 학교 돌봄하고 아파트 내에 있는 거주 지역 내에 있는 돌봄 공간을 가장 선호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안효리 돌봄 나무터처럼 뭐 도서관이라든가 공공의 작은 공간들을 활용한 돌봄 시설을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찾아내서 아이들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 건설 시 돌봄 공간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번에 마련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보니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돌봄 시설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법령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입주민들의 재사건 문제와 이렇게 갈등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타협을 본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된다면 좀 더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좀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런 돌봄 그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는데 보면은 그 도시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큰 대도시가 있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인원수들이 이렇게 적정하게 그 도시 인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밀학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처럼 심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돌봄 이런 서비스나 시설을 이렇게 계획하고 지원하는데 우리처럼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슬기롭게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지구 내 학교 규모를 좀 적정 규모로 20학급 정도로 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좀 줄이는 그런 방안이 좀 논의되어야지만이 앞으로 이런 돌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갈등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말이 좀 빨라가지고 전달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시흥교육지원청 안인숙 방과후 전문가 선생님이 이제 참석해 주시기로 했는데 이제 개인 사정상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토론문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대신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인숙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그 주제는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지역사회 돌봄 거점 공간 운영 방안입니다. 제가 금방 그 말씀드린 부분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유휴 공간을 활용한 특색화 돌봄 운영 방안입니다. 구 도시권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이렇게 좀 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학기 중에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이게 운영이 된다면은 전제 방학 중에 이제 급간식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장점을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기 중에 이제 전일제 돌봄 필요 학생에게 좀 더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학교에서 이제 방학 중에 뭐 성면공사라든가 또는 화장실 공사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학부모님들의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갈 데가 사실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뭐 돌봄 시설을 알아보신다거나 아니면 친척에 이제 맡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시는데, 그럴 때 이렇게 이제 그 지역에 유휴교실을 활용한 그 돌봄 센터가 있다면은 그 아이들을 방학 동안에 그쪽에서 이렇게 돌봄 케어를 해주게 된다면 많은 그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좋고 좀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학교 공간 재구조사업과 협업해서 이제 돌봄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장의 책임 소재 이게 이제 법적으로 좀 아주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 그 어떤 돌봄 센터를 만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와 관련된 책임 문제가 아직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이기 때문에 이동할 때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시흥시 지자체에서 이제 직역을 하게 된다면 뭐 이제 인력 운영에 있어서는 좀 믿을 만한 그런 돌봄 인력이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흥시 같은 경우 백오지구나 목감지구, 은계지구, 장현지구 이렇게 지금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도시권에서는 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돌봄 수요가 적정한 곳에서는 유휴교실이 많고요. 돌봄 수요가 높은 곳에서는 유휴 공간이 없어서 이러한 돌봄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희숙 선생님의 내용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촌초 이재화 교감선생님께서 과밀학교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한 학교 공간 및 지역시설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맡은 주제는 과밀학급 돌봄 교실 충족을 위한 학교 공간 및 지역시설 협력 방안인데요. 먼저 설명에 앞서 과밀학급에 대한 정의를 좀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밀학급은 학생 수가 좀 많은 학교를 말하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과밀학급을 학교 내에서 돌봄 교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로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즉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그 학생들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 내에서 그런 학교를 과밀학교로 정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황 파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5일을 기준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 시흥 내 돌봄 희망자 중 학교 내 돌봄을 100% 수용하지 못하는 과밀학교는 시흥 내 47개교 초등학교 중에서 18개교 학교 정도입니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정왕 백오 지역이 9개 학교 정도, 그 다음에 소래 지역에 4개 학교, 연성 목감 지역에 5학교 정도가 나타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돌봄 수용률이 낮은 학교는 대부분 이와 같이 정왕 105을 포함한 정왕 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고 소래 지역이나 연성 목감 지역에서도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는 신설학교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수용률이 낮은 학교는 대부분 학교 내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돌봄 교사 수를 늘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학년도 시흥 전체 학교 내 돌봄 교실 수용률은 89.2%입니다. 3월 5일자 기준으로 학교 내 돌봄 희망자 중에서 학교 내 돌봄에 참여하지 못한 학교 내에서는 돌봄 대기자라고 용어를 사용합니다. 돌봄 대기자가 2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220명은 이제 수치상의 수고 더 많을 거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9월 정도에 조사를 하면 이 돌봄 대기자가 거의 2자릿수나 1자릿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돌봄 대기자는 보통 할머니나 친척들에 맡기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학교 돌봄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돌봄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집에서 그냥 혼자서 지내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 등의 사교육 기관을 이용해서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돌봄에 필요한 학생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 대기자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저는 학교 공간에서 유효 교실이 없기는 하지만은 나름대로 좀 활용한 학교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과 지역 사회 시설을 이용한 대안으로 좀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후에 이제 나름대로 생각한 대안을 고민하면서 공간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공간에 한정해서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공간을 활용한 대안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형태인데, 오전에는 일반 교실로, 오후에는 돌봄 교실로 이용하는 겸용 교실을 만들어 돌봄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 학교 학생이 다른 교실에는 없는 냉장고라든가 세면대, 바닥 난방, 놀이시설, 여러 가지 어떤 교육 기자재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교실을 사용하는 담임 교사들이 견임 교실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교실에서 교재 연구를 한다라든지 학생 상담을 하거나 학교에 맡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이 겸용 교실을 활용하겠다는 교사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사실입니다. 또한 교실 한 칸을 학급 학생과 돌봄 학생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함이 생깁니다. 도난 사고라든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 겸용 교실을 사용하는 교사들이 돌봄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들의 업무 과정이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학급 담임 교사가 돌봄 교실과 관련된 일체 업무를 하지 않도록 오후 돌봄 교사를 담당한 전문 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겸용교실 사용자, 즉 담임교사가 오후에 교재 연구 및 업무 상담 등의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공간과 기자재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급 학생과 돌봄 학생의 물건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사물함이 따로 있다라든지 이런 어떤 시설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겸용교실 사용 교사에 대한 추가 지원, 즉 학교에서 청소 문제가 상당히 또 어려운 문제로 부각되기도 하기 때문에 청소 인력이라든지 학년 업무 배정, 성과급 문제라든가 가산점 문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추가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하는 대안은 돌봄 희망 학생이 모든 학교에 지금 초등학교에 실시하고 있는 학교 내 방과 후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도서관이나 과학실 이런 어떤 특별실을 이용하여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과 후 대기 시간이나 방과 후 수업이 없는 시간에 돌봄 학생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도 등의 공간, 유유교실이 없다 보니 복도 등의 공간을 이용해서 놀이시설을 만든다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것들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방과 후 연계교실 프로그램으로 이런 형태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시 방편적인 대안은 될 수 있나 장기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여유 교실이 생길 거라고 말하지만 현재 학교에서는 미술실, 실과실, 음악실 등의 정규 교육 가정 교육을 하기 위한 특별실이 없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여유 교실이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금융 교실의 활용 또한 상담, 교재, 연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을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교실이 온전히 정규 교육과정 교육을 하는 공간이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게 하는 한계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무엇보다도 학생이
학교에서 돌봄만을 했을 때 8시간 이상을 학교라는 한 공간 내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아동의 성장에 큰 방해가 되고 비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 내에 돌봄 없는 교실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대안은 장기적인 대안으로 고민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나온 지역사 시설을 이용한 돌봄 교실 마련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좀 단기적인 현실적인 대안을 보면 아파트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돌봄센터를 만들고 학교와 연계하여 수용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조남초와 다수리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목감동에 있는 조남초등학교에서는 아파트 지역 내에 있는 신설학교라서 돌봄 수요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미래형 돌봄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다수리는 아파트 공간 내 1층에 돌봄 공간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여 다수리라는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남초등학교에서는 다수리와 협력하여 1학년은 학교 돌봄에서 운영을 하고 2학년은 지역 돌봄에서 책임지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남초 같은 경우는 돌봄 수용 신설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돌봄 수용률이 98%에 이릅니다. 두 번째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 공간들을 활용하는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아파트 도서관 등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온종일 돌봄을 책임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프로그램 위주의 돌봄 시스템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내 자녀 돌봄이 요구되는 부모들의 어떤 이 작은 공간을 이용한 공동 돌봄 형태의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작은 공간에서의 돌봄 시스템,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 및 지역 공간을 활용한 돌봄 교실 운영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도서관이나 복지관 등을 이용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온전한 돌봄 교실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공공기관 내 일상적인 어떤 무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이 지역 방과 후 교육과 연계시켜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몇 시간만 책임지는 타임 돌봄이라든지 짜투리 돌봄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중장기적으로 첫 번째 돌봄 수용률이 낮은 지역, 즉 정황이나 백옷 지역 아니면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방과 후 청소년 돌봄 센터를 건설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의 어떤 건물을 건설한다라는 것이 예산의 문제, 공간의 문제,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런 센터 운영을 통해서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주택 건설 시에 현재 지금 앞에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돌봄 공간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어떤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좀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새롭게 고민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건설사와 취재차 간의 돌봄 협약을 맺어서 돌봄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에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LH와 남양주시가 협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신문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아파트 건설 시에 건설사와 돌봄 협약을 맺어서 공간 확보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역 내에 있는 지금 장곡이나 하중동에 있는 마을학교, 활성화되어 있는 마을학교를 활용하여 돌봄을 단순히 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머물거나
단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책임지고 학생을 성장하는 활동으로 발전시키는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돌봄의 돌봄이 교육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돌봄도 아동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봄의 시간 동안 아동은 성장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기에 어떤 돌봄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아동의 성장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돌봄은 아동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런 바른 성장을 위한 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돌봄은 부모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동이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러기에 돌봄 방향을 고민하면서 기본에 두어야 할 것은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돌봄, 유상휴가 학대 또는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 또는 경제적 지원, 자녀 돌봄에 대한 노동의 대가 지원, 이런 어떤 사회적 합의와 국가적 차원의 어떤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을이 하나를 책임지듯이 마을이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지역 돌봄센터 등 한 공간에서 몇 시간을 지내는 것 또는 단순하게 부모가 직장에 가 있는 동안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맡아주는 개념이 아니라 마을이 이 아이의 성장을 책임질 수 있는 돌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안정감이 있고 다양함이 있고 격차에 따른 편견이 없는 공간에서 성장을 위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주체가 될 것이냐, 지자체가 주체가 될 것이냐를 떠나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화 교감선생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예, 아주 자세하게 좋은 내용 많이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보면은 그 돌봄의 기본적인 가치, 철학에 대해서도 또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깊이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궁금한 것들은 일단 발표가 끝난 다음에 질문과 대답을 통해 가지고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윤정 팀장님께서 돌봄 시간 연장을 위한 오후 돌봄과 지역 돌봄 간 연계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청 아동보육과 온종일 돌봄팀장 최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돌봄 시간 연장을 위한 오후 돌봄과 지역 돌봄 간 연계 통합 운영 방안입니다. 운영 방안에 앞서 먼저 시흥시 온종일 돌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보육과 온종일 돌봄팀에서 주관하는 아이누리 돌봄센터 5개소, 아이누리 돌봄 나눔터 8개소, 아동보육과 드림 스타트팀에서 주관하는 지역 아동센터 38개소, 학교 초등 돌봄교실 106개 외에도 각 부서마다 진행 중인 돌봄 사업 등 총 174개의 돌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인원은 4,067명입니다. 다음으로 아이누리 돌봄센터 설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누리 돌봄센터 설치 절차는 공공시설, 마을회관,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등 접근성이 높고 안전한 유효공간을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공간의 무상임차 및 수요에 관한 주민 동의를 받은 후 공간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시설 운영은 공개 모집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합니다. 국도비와 11호 시설비 및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2명, 틈새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에서는 틈새 돌봄 교사가 1명 있어 센터당 총 3명에서 4명 정도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흥형 온종일 돌봄 아이누리 돌봄 나눔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누리 돌봄 나눔터는 마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돌봄을 운영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복지관, 마을학교, 작은 도서관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여 마을 활동가,
마을교사가 협력하여 주민들이 직접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비 지원 공모 사업으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놀이 돌봄 나눔터와 같은 공모 사업인 틈새 돌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놀이 돌봄센터 나눔터 미용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틈새 돌봄을 운영하여 틈새 시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로 초등학교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급간식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에서 주관하는 온종일 돌봄 사업 설명을 마치고 초등 오후 돌봄과 지역 돌봄 간의 연계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로 연계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학교 돌봄이 끝나는 오후 5시 이후의 시간에 학교 유휴 공간을 쓸 수 있다면 그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틈새 돌봄을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운영 중인 돌봄 나눔터 및 틈새 돌봄 사업의 이용 대상과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학교 돌봄 이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계해서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흥시청과 교육지원청과의 운영 실무 협의회를 정례화를 하여서 학교 오후 돌봄과 지역 돌봄 간의 운영 방안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각 학교마다의 학사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센터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돌봄기관의 프로그램 공유 및 장소 대여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학교 돌봄과 지역 돌봄 이용 대상 모집 시스템 일원화 방안이 있습니다. 학교 돌봄과 아이놀이 돌봄 센터 나눔터 신청 시기를 맞추어서 학교 돌봄과 지역 돌봄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서 이용 아동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기관의 이용 대상을 협의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이용 아동의 중복 신청을 방지하며 학부모들이 상황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돌봄 시간 연장을 위한 오후 돌봄과 지역 돌봄과 연계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최윤정 팀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아마 유튜브를 보시고 계신 분들도 여기 지금 설명하신 그 내용 중에 그 여러 가지 용어들이 굉장히 낯설고 사실은 쉽게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내용들일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협의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따 토론 질문 시간에 제가 좀 여쭤봐가지고 지금 시흥시에서 운영되고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 돌봄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잘 말씀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돌봄의 그 교육청과 지자체 예산 통합 협력 지원 방안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이주영 장학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초등돌봄 담당 장학사 이주영입니다. 처음에 주제를 받았을 때 이 부분은 혼자서 이에 관련돼서 토론해서 얘기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돌봄 담당 장학사인 제가 속해 있는 과가 마을교육 공동체 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온 마을이 함께하는 돌봄 지원 방안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예산 통합 협력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증가와 여성 경제 활동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서 2017년에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자녀를 둔 직장 건강보험 가입 여성 중에 15,841명이 퇴사였다는 그런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으로 초등돌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돌봄 교실 같은 경우에 2004년에 영구 시범학교로 시작을 하였으나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는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와 방과 후 방학 중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 청소년이 없도록 온종일 돌봄 학교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국정 과제로 이제 새롭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19대 지금 저희 정부에서만이 아니라 그 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돌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학교와 마을 학교와 학교 밖 마을 학교를 구축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학생을 돌보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나홀로 방치되는 학생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교육부,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학생 돌봄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돌봄 체계를 연계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초등돌봄 서비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초등돌봄 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 경기도형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인 다함께 꿈터,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에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부터 17시까지 운영하는 오후 돌봄과 21시 내외까지 운영하는 저녁 돌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0년 현재 경기도 전체 초등학교에 제가 여기 99%라고 써놨는데 실질적으로는 98.9%입니다. 1309교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인 다함께 꿈터는 쉼, 놀이, 자기주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질 높은 학생 중심 돌봄 공간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돌봄 형태입니다. 또한 학교 자율성을 부여하여 교육과정 운영 중에는 학생들에게 개방하여 활용하고 방과 후에는 돌봄 공간으로 겸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입니다. 이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은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놀이, 과제, 독서 등을 하고 자율기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교육과정 연계형 씹놀이 학교형 공간 형식과 맞물려서 현재 319교에서 511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가 되면 600여 개의 학교가 600여 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은 돌봄 수요 밀집 지역의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 지원으로 마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돌봄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마을 돌봄 사업으로 지역의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 마을 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학교시설 활용 모델교 등 9개의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 지역에서는 아까 교감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다수리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주제로 돌아와서 초등돌봄교실 예산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예산은 전액 교육부에서 교부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많은 지원금을 받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시설비라든지 이렇게 학교에서 목적을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교육 전담사 수가 2,983명으로 그냥 단순히 계산했을 때 저희 학교가 적어도 2실 이상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등돌봄교실에 지자체 예산이 들어오려면 현재 예산 상태에서는 바로 저희가 지원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협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도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학교와 지자체가 연계돼서 학교로 바로 배부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와 학교가 직접 연결되어 예산을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이 학교에 있어서는 예산 운용을 함에 있어서 혼동을 주거나 다른 어려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발제문에서 제시해 주신 교육청 돌봄 예산과 지자체 돌봄 예산이 통합되어서 운영을 하려면 법령이 정비되고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돌봄 협의체, 기초협의체라든지 아니면 광역협의체가 구성된 후에 그를 통해서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초등돌봄의 방향은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저희가 다함께 꿈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아이들이 그 안에서 쉼이 있는 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과후학교까지도 주간학습하는 저도 방과후학교 부장도 했었고 돌봄 담당 업무 교사도 했었는데 주간학습 안내를 굉장히 촘촘하게 짜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학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교사들도 그것이 안심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숙제를 하나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교육과정 9시에서부터 집에 가는 시간까지 시간에 얽매여서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것이 과연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등돌봄 교실이 안전하게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와 관련돼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서 학교 시설을 활용을 하되 학생들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학교 공간 혁신이라든지 학생이 학교 안에서 돌봄을 받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 학생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서 성장할 수 있는 돌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주영 장학사님으로부터 학교 돌봄의 그 교육청과 지자체 예산 통합 협력 지원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토론문 다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 이제 직접 발표하신 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최윤정 팀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 돌봄 교실 이렇게 이제 그걸 받다 보면 사실은 이제 지역에 여러 가지 돌봄 그 시설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자체에서도 그 이제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노력한 만큼의 그게 제대로 전달이 좀 안 돼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이제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틈새 돌봄 프로그램 공모 사업 6개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좀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지역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좀 이렇게 좀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보통 그 저희 그 돌봄 아이누리 돌봄 센터나 나눔터의 그 운영 시간은요, 방학 중이나 지금 현재는 이제 긴급 돌봄 때문에 9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틈새 시간이 또 있잖아요. 아이들 학교에서 돌봄을 끝난 5시부터 저녁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침에 그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 시간이라든가 이런 틈새 시간에 돌봄을 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데요. 저희 그 6개소 이번에 그 저희가 온종일 돌봄 사업 국비 지원 그 예산으로 그 틈새 시간에 2시부터 6시까지 이제 애들 계획 그 방과후 프로그램처럼 아이들 이렇게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공모 사업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보통은 강사협동조합이라든가 뭐 그런 지역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비영리 단체에서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줘서 아이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하도록 한 건데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운영하고 있는 곳 한 군데만 소개해 주시죠. 한 군데요. 그 틈새 돌봄 같은 경우에는 그 라온이라고 이제 그 협동조합에서 그 보드 게임 그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보드 게임을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고 또 그 예술 공장이라고 해가지고요. 또 아이들한테 그
공연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지역은 은계 쪽에도 있고 능국 쪽에도 있고 이렇게 권역별로 골고루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 그냥 똑같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막 차별화가 되지 않지만 그 우리 학교 돌봄이라든지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하는 그런 특화 프로그램을 이제 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공간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공간은 저기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사무실. 네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그러면 이렇게 지자체 내에 여러 개의 어떤 그런 좀 협동조합이나 또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형태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네. 그분들의 어떤 그 이런 공모 지원이 더 활발해진다면 그만큼 방과후의 아이들의 어떤 돌봄을 이렇게 제공해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올해 그 국비 지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졌. 네. 근데 이게 상시적으로 가능한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제 그 국비 지원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 자체 사업 12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이게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는 이제 연속성이 좀 떨어져서 그때 저희가 이제 1년 단위로 공모를 진행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데 공모 사업은 늘 이렇게 한시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상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이제 예를 들면 2020년에 이제 그 하반기에 이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이용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해보려 했더니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연계성이 있어서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그 많이 돼가지고 그 이거를 알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좀 더 이렇게 관심도 많고 시에 또 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넓혀달라는 그런 또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좀 아이들에게 좀 질 좋은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렇고요. 제가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분한테. 우리 이주영 장학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다 함께 꿈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돌봄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하려는 이쪽으로 어떤 방향책을 좀 많이 잡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다 함께 꿈터 같은 경우를 이렇게 예를 들면 백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실을 다 없애서 일반 교실로 만들었고 돌봄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돌봄 교실은 더 이제 세볼 수가 없어서 이 다 함께 꿈터를 2실인가 맞나요? 2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 함께 꿈터로 이렇게 지금과 같은 돌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좀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사일 때 학생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내 시야를 벗어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교장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불안해하시는 점이 그 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키 꿈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완전 개방형을 사실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개방형은 그 안에 학교 안에 학생들이 그 미래 공간 혁신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어른들은 없는 거예요. 지시하는 어른은 없는 거죠. 이제 저희는 보호하는 거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이렇게 지시하는 어른이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교육청 내 다학교분단 대부분이 부분 개방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 개방형은 아이들이 그 안에 이제 봉사자 선생님이시나 학부모님들이 와서 봉사를 하시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돌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제가 아까도 숙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장선생님. 했을 때 아이들이 필요한 돌봄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자기 숙제를 한다거나 자기가 공부를 한다거나 놀거나 쉬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계획을 해서 그 자기 시간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주간학습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다 짜주고 그 안에서 너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종이접기를 해야 되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 일기 써야 되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 뭘 해야 되고 이런 돌봄 프로그램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창의성은 오히려 더 말살된다라는 거죠. 돌봄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창의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는 다함께 꿈터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다함께 꿈터는 현재는 이제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 이용하고 오후 돌봄 교실을 1, 2학년 학생들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함께 꿈터 형태가 1, 2학년 학생들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제가 1학년 부장을 많이 했었는데 1학년 아이들을 데리고도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었고 아이들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1, 2학년 아이들이라고 해서 저희가 너무 틀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돌봄의 방향은 다함교육센터에서의 그런 목적과 그 아이들이 한 학생들이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하던 학생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돌봄에 대해서 어른들의 입장이 아닌 학생 중심 입장, 학생의 눈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저희 다함께꿈터 사례집이 저희 방과후지원센터에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서실이랑 연계한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외부 놀이시설이랑 공간된 것도 많고요. 네, 도서관과 다함께꿈터가 연결이 되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놀이를 하고 숙제도 하고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공간, 학교를 다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돌봄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굳이 아이들에게 시간표를 짜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놀이에서 나오는 창의력을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돌봄 교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운영 방향이죠. 어떤 그 지금은 돌봄 전담, 교육 전담사 선생님이 계시고 좀 안전한 케어에 어떤 방점을 두었다면 경기도교육청의 다함께 쉼터는 좀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물론 이제 안전하면서도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데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 질문했으니까 다른 분들도 두 가지씩 해주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이재화 교감선생님이 아까 그 지역시설을 이용한 돌봄 공간 마련에서 그 단기적 대책으로 아파트 공간 활용하여 지역돌봄센터를 만들고 학교에 연계하여 수용하는 조남초의 다수리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바로 그 학교와 지역사회 돌봄과의 그 연계한 통합 방안이라고 제가 보고요. 1학년 학생은 학교 돌봄에서 2학년 학생은 지역 돌봄에서 이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 돌봄 센터가 어딘지가 좀 궁금하고요. 예, 이런 방안 참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네. 그 조남초가 2017년도에 개교된 목감동에 개교된 신설학교가요. 그게 처음으로 제가 교감으로 부임을 했는데 당시에 돌봄 수요가 상당히 많았는데 교실 공간이 돌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2교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장하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래형 돌봄 공모를 하여 위탁 돌봄을 실시하였고요. 그런데 이제 2실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이러면서 좀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1학년, 저학년 중심으로 좀 순서를 정해서 1학년이 1순위, 2학년이 2순위 이렇게 이제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1학년에서 차고 돌봄 학생들이 2학년은 거의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술이라는 LH 조남초 밑에 LH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내에 빈 공간, 1층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돌봄 다술이라는 돌봄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사회적 기업이 위탁하는 경기도교육청에는 미래형 돌봄 공모를 하게 되면서 거기다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첫 해에는 좀 오류가 뭐냐면 따로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남초는 1학년, 2학년, 1학년 중심으로 초등을 하는데 다수리도 학교 협력 차이가 안 된 상태에서는 1학년, 2학년을 전체를 이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중복해서 지원되는 형태가 되고 인원이 또 부족한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 협조를 안 해주니까 지역센터에 학부모들 인식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잘 지원을 안 하고, 특히 LH 아파트 내에 있다 보니까 좀 임대 아파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원을 잘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다수리 대표님하고 협의를 해서 좀 다음에는 1학년은 조남에서 책임지고 학교에서 책임지고 다수리는 2학년만 받는 형태로 운영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모집 시기를 같은 시기에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해보자라고 해서 실시를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다수리도 어느 정도 차고 초등학교도 어느 정도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수요도 많이 좀 충족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번째 그 모집 이후 지역 돌봄과 학교 돌봄 이용 대상 모집 시스템 일원화에 대한 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 다수리가 계속 공모 사업인지라도 이것도 이제 끝나는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잠시 장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사회적 기업에서 위탁을 했는데 조금 이제 워낙 이제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올해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좀 힘들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방금 전에. 근데 이제 뭐 이후에 어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사회적 기업이 다시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경기도 미래형 돌봄교실로 이제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는 100%의 국고였는데 저희 교육부에서 특교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는 대응으로 바뀌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공모를 이제 연말에 하게 되고요. 사회적 기업들이 공모를 해서 저희가 들어와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 방법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시흥 지역에서 원하시는 사회적 기업이 있으시고 그와 관련돼서 지원을 하셨으면 제가 이제 담당은 아니라서 어떻게 된다라는 구체적인 안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가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지금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랑 저희 과에서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경기미래형 근데 실제적으로 네. 지역 내에 이런 돌봄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많지 않다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남촌에서 학교 내 공간을 활용해서 위탁 운영, 사회적 기업을 이용한 위탁 운영을 했는데 공모를 받았는데 한 달간의 1차, 2차 공모 기간을 거치더라도 한 기업밖에 그것도 미리 이야기를 해서 좀 부탁을 하는 형태로 한 기업만 계속 신청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지역 내 돌봄 운영을 하겠다는 사회 기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께서 좀 힘을 좀 쓰셔야겠네요. 저도 왜냐하면 같이- 운영되다가 이게 운영이 안 되면 굉장히 파장 효과가 크거든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저희 다학교 돌봄센터, 아이누리 돌봄센터도 마찬가지로 그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누리 돌봄센터 6호점 네. 지금 어느 지역에 생길 예정이냐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대하동에 있는 은기지구 어반 리더스에 이제 거기 6호점이 개소할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한 12월 정도에는 개소 예정입니다. 거기는 저 시에서 먼저 어떻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지역 내 아파트 입주민들이 어떤 요구가 있었던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수요 조사를 저희가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아이누리 돌봄센터가 이렇게 설치 가능한 곳, 특히나 이제 그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는 그런 신도심에서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하게 되면은 지역 입주자 대표님하고 그리고 뭐 거기 지역 주민들이 동의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봐서 그 여건에 맞거나 이렇게 되면은 모든 차선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게 개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저 덧붙여서 말씀하셨던 뭐 질문은 아니고요. 뭐 제안 정도인데
학교 돌봄과 지역 돌봄 모집 시스템 일어나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시켜서 같은 시기 내에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뭐 내년에 당장 안 된다라고 한다면 지역 센터가 상당히 많이 좀 있는데 인근 학교와만이라도 같은 시기에 좀 모집을 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조남과 다소리처럼. 그러면 서로 간에 좀 상당히 좀 좋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라도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지역 단위 돌봄 협의회 같은 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구성되어져 있고요. 아직 이제 구성되어진 게 이제 작년이고 아직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뭐 대면해 가지고 협의체를 해서 회의를 운영해 가지고 한 건 없으나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협의 권역별로 협의체도 있고 다 있거든요.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특히나 교육청하고 저희 그 아동복지과의 저희 팀하고 해가지고 협업 체계를 해서 좀 중간에 역할을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네. 네.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그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이제 저기 장학사님하고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지금 그 유휴교실 학교 내 유휴교실을 이용한 그 돌봄 거점 센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뭐 돌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그러한 것도 좀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학교에 유휴교실에다 센터 만들면 좋지 않을까?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도 약간의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 들었어요. 그 문제를 좀 우리 장학사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 거점 센터가 아니라 저희 이제 아까 말씀 나눈 거는 다함께 돌봄 센터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 교실의 가장 그 일반화된 형태이거든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방과후학교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학생층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희 초등돌봄교실이랑 같은 일반 맞벌이 가정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저희 학교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학교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것이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실 때 그때 이제 무상으로 대여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유상 대여 부분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자체에서도 어렵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함께 돌봄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설치하는 부분이 좀 안 하는 걸로 제가 그 길라잡이에서는 봤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왜냐하면 이것들이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저희 법적인 근거로 학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제 저희 돌봄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방면에서 마을 교육과 함께 하려면, 지역과 함께 하려면 학교 시설을 어떻게 이제 같이 운영할 수 있는가, 이 법령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국회에서 그 법령이 통과되면 온종일 돌봄 법안이라든지 이런 법안들도 같이 통과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법적인 근거, 지금 아까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돌봄 교실은 찾아보시면 이제 초중등 교육법에도 없고요. 저희 교육과정에 고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돌봄의 디귿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방과후 학교를 방과후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에 방과후 활동 중에 돌봄이 포함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법령에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다라면 현행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에 좀 추가적으로 어떤 뭔가를 이렇게 좀 정비를 통해서라도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좀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게 또 법령의 정비만으로는 쉽지 않은 게 여러 분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보육전담 선생님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그 외 여러 지자체와 연관된 부분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서 나가야 되는 방안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렇게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협력해서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좀 법적으로도 준비가 좀 미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발표는 학교 유휴교실 내에 유휴교실을 이용하여 뭐 돌봄 거점센터를 만든다 뭐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막상 이거를 이제 실행으로 옮기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그 서울시의 그 도봉구가 그 온종일 돌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사실 시흥시에서도 지금 뭐 아이놀이 돌봄 센터나 나눔터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더 좀 이렇게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팀장님? 자꾸만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사회 돌봄이 그 학교 돌봄보다는 이제 나중에 2018년도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돌봄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역 돌봄에서 이제 아이들의 돌봄을 맡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그 제약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이제 이렇게 구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센터가 돼서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돌봄하는 게 맞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돌봄 센터보다 나눔터, 공모 사업이 나눔터가 많고요. 그 나눔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틈새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공동체에서 마을이 아이들을 돌보는 거거든요.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이 없어서 굉장히 이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나눔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과도기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도 저희가 이제 열심히 구축을 해가지고 이 돌봄의 수요를 그래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도 애를 많이 써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밖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이거 팀장님한테 나온 질문.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움 말씀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의 기사를 보면 학부모들은 지자체는 아무래도 민간 입학을 하다 보니 교육의 질이 학교보다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 위탁을 하긴 하는데요. 그 위탁하는 그 법인 단체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굉장히 그 전문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 그 경험이 많으신 그런 분들을 그런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또 그 센터장이라든가 돌봄 선생님들도 전부 다 그 기준이 있어요. 자격증을 갖고 있으신 분들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돌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어가지고요. 굉장히 또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게 돌봄과 교육과의 그런 좀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그 아이누리 돌봄 센터나 나눔터 같은 경우에 그 교육 플러스 돌봄이거든요. 그래서 돌봄에 대한 그걸 더 위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교육 또한 또 저희가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 강사라든지 전문 강사 선생님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보다는 돌봄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편안한 공간에서 쉴 수 있는 그런 돌봄 프로그램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뭐 조금 남았는데 뭐 이렇게 한 개 정도 질문 받고 얘기하면은 시간이 좀 될 것 같거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하나만.
정도는 아니고요. 아까 이재혁 교감선생님께서 지자체와 학교 돌봄이 같은 이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지금 교육부랑 이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 24를 통해서 돌봄을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이제 지역에서 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이쪽은 다 올해 계속 그 행정안전부 정부 24 시스템을 통해서 돌봄 신청을 받았고요. 저희 이제 초등돌봄 교실이 가장 많은 숫자인데 저희가 한 70, 80%의 이제 돌봄 수요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나이스랑 연동을 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스 기능 개선이 이루어지면 이제 곧 저희 담당자들, 교육청 담당자들 연수랑 이제 지원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요 조사를 할 예정인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그게 잘 돌아가도록 이제 행정안전부랑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제 온종일 돌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로 그렇게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학교에 그 신청을 받을 때 학교의 부담을 덜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함께 키우는 돌봄, 기회평등한 교육으로 이렇게 이제 장시간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네 분, 저를 포함해서 네 분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 또 이렇게 관심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셔서 발표해 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발표한 내용이 그 시흥시 돌봄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아이들에게 질 좋은 돌봄이 제공될 수 있게 되기를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관심 가지고 돌봄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학교나든가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얘기를 해서 좀 질 좋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